이제부터는 세 가지 개론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봤습니다. 제가 본 개론서는 세 가지예요. 장사훈의 국악총론, 서한범의 국악통론, 송방송의 한국음악통사, 이렇게 세 가지고요. 먼저 장사훈의 국악총론부터 보겠습니다. 장사훈의 국악총론이 어려운 국악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내가 배우지 못했거나 어려운 국악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모르는데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나는 처음 들어보고 학원에서 안 배웠는데 막 옆에 사람은 맞춰가지고 나 계속 성적 중위권이고, 요럴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장사훈의 국악총론을 안 본 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장사훈의 국악총론에 많은 이제 고급의 어려운 국악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악 강좌를 할 때마다 장사훈 국악총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르쳐 드릴 것도 많고, 저도 아직 실력이 막 출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쳐 드릴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빈칸을 뚫어놨으니까 빈칸을 채우시면서 저랑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곡을 관현합주와 관악합주에 적합하도록 변조한 곡에는 여민락, 보호자, 영산회상 등이 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산회상도 관악 영산회상이 있고 현악 영산회상이 있고 관현 합주인 평조회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호자도 현악 보호자가 있고 나중에 당필이 중심의 관악 합주인 보호자가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네, 보호자도 다양한 악기 편성이 있고요. 여민락도 요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여민락은 관현 합주이지만 여민락 만령 해령은 뭐다? 당필이 중심의 관악 합주다. 그러니까 한 곡을 관현합주와 관악합주에 적합하도록 변조한 곡에는 크게 세 가지, 여민락, 보호자, 영산회상, 요거 세 가지가 안 나오면 섭섭하다. 3인방이라고 삼총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민락, 보호자, 영산회상은 뭐다? 한 곡을 관현합주도 하고 관악합주도 했다. 적절하게 변조를 했다. 그게 여민락, 보호자, 영산회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계통의 곡이면서 악기 편성이 달라지면 높이가 다르고 고풍도 다른 느낌을 준다. 자, 그러니까 악기 편성이 달라지면은 높이가 달라지고 고풍도 다른 느낌을 준다. 뭐 딱히 어려운 내용 아니겠고요. 세종실록 악보에는 한 가지의 여민락 악보가 전한다. 네, 그래서 요게 기출이 됐어요. 이따가 뒤에서 기출문제 보여드릴 때 얘기 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게 열심히 준비한 저의 마음이 선생님들에게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세종실록에서 전해지는 유일한 여민락보거든요. 그래서 여민락보라고 써 있습니다. 여민락만은 아니에요. 왜냐, 여민락만의 한자는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민락만은 아니다. 세종실록 악보의 특징 중 하나는 32정간이다. 요거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성종시대에는 여민락 만과 여민락 령이 있었다. 요것도 이제 기출이 되었는데 이따 기출문제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당악 여민락에도 여민락 만과 영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향악기 중심으로 편성되는 여민락과 당악기 중심으로 편성되는 여민락에 각각 만과 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요 내용. 성종시대에는 여민락 만과 령이 등장했다. 네, 요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네, 요 내용은 그냥 우리가 아는 여민락은 향악기 중심의 향악이었고 나머지 여민락 만령은 당악기 중심의 당악이었다. 그런 얘기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현재는 향악기 중심의 관현합주에 의한 여민락과 당악기 중심의 여민락 만령 외에 해령까지 4곡이 전승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이 뭐다? 장사훈 국악총론 여민락 설명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거니까 이게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한 문장 하나하나를 이 국악의 전문 학자이신 장사훈 선생님의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이런 말들을 쉽게 축약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한 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악학자분의 말도 잘 숙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적혀있는 교과서적인 문장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현합주인 여민락은 거문고, 향피리 등 전통악기로 편성되어 E플랫 황종이다. 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당필이 중심의 여밀락만과 여밀락령, 그리고 해령은 관악곡으로서 시 황종인 점에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가락의 흐름에서 주는 느낌도 전혀 다르다. 네. 가락의 흐름에서 주는 느낌이란 무엇이냐? 향악인 여밀락, 향악계통의 느낌인 여밀락의 경우에는 장식음이 되게 많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당피리에는 장식음과 화려한 느낌보다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장사웅 국악총론에 등장하는 악보인데 똑같습니다. 여밀락 첫 번째 시미 하는데 이 시가 악보마다 정간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연밀락 악보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그냥 시미 이렇게 3분박에서 하나의 박자로 여겨지는데 아까 장사원 국악총론에 나오는 악곡에서 보면은 시가 거의 무슨 추임새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악곡들을 보면서 지식들을 말랑말랑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시가 사분음표라고 조금 전에 봤던 국립국악원 악보만 봤다면 이거를 여밀락으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2분의 10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훈 선생님이 체보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장사훈 선생님 성함이죠. 장사훈 아닌가? 장사훈 체보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마다 조금씩 쓴 악보들이 다르고 이러한 악보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다양한 개론서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셔야 되고 저한테 맨날 많은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게 한 강사 거를 2번 돌릴까요? 다양하게 볼까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양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밀락도 심의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악보로 보시는 게 좋다. 네, 그 얘기를 이 악곡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미, 시, 도, 시, 도, 미, 파, 미, 파, 미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론서 서한범의 국악통론에 언급되는 여밀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서한범의 국악통론은 악곡이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실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여밀락 보라고 되어 있다. 조금 전에 그 기출문제에 나온 악보가 그대로 서한범의 국악통론에 실려 있는 악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종실록 악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한범의 국악통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세종실록 악보가 나온 거다. 그게 정확하겠죠. 네. 이 저작권도 누구한테 있다? 사실은 세종한테 있다. 여밀락은 용비어천가의 가사 위에 곡을 얹은 음악입니다. 구체적인 제가 정리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밀락은 용비어천가의 가사 위에 곡을 얹은 음악이다. 아까 전에 다 배운 내용이죠. 용비어천가는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세종 때 지었다. 교과서에서도 등장하는 아까 제가 개념할 때 언급된 내용이죠. 세 번째, 위에 여밀락보는 세종실록 악보에 전하는 것으로 가사는 용비어천가의 수장이 1장을 뜻해요. 수장부터 사장까지와 졸장 125장을 쓴다 라고 적혀있다. 여밀락은 용비어천가 1, 2, 3, 4장과 125장의 가사만 관현반주에 얹어 노래 부르던 성악곡이었으나 지금은 기악곡화되었다. 여밀락은 세종대왕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여밀락은 현재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원래는 10장이었다. 각 장마다 원가락은 12장단, 여음은 20장단으로 총 3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1357장과 246장은 서로 반복되는 가락이 많다. 1, 3장까지는 느린 20박 1장단으로 표기되어 있고 4장부터는 10박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템포도 빨라진다. 1, 3장까지는 옛 음악에 비해 복잡한 가락이 첨가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4장 이하는 옛 가락과 리듬을 비교적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 요런 거 하나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형광펜으로 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 3장은 옛 음악에 비해 복잡한 가락이 첨가되었다. 그래서 이런 점 숙지하시면 1, 3장이 조금 더 현대적이다. 복잡한 가락이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4장 이하는 비교적 옛 리듬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1, 3장에 비해 복잡한 가락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장 넘어갈게요. 같은 곡 내에서 동일한 박자로 진행되다가 빨라지는 부분을 급박이라 부른다. 급박이란 무엇이다? 같은 곡 내에서 같은 여밀락 내에서 7장인 여밀락 내에서 동일한 박자로 진행되다가 1~3장은 1장단 20박으로 진행되다가 빨라지는 부분 4장부터 1장단 10박이 되죠. 빨라지는 부분을 급박이라고 부른다. 음계는 황태 중임남의 오음음계 평조로 되어 있으나로 고쳐주세요. 오타가 났네요.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여기도 오타 났네. 음계는 황태중임남의 오음음계 평조로 되어 있으나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즐기고자 한 이 음악이야말로 깊고 바르고 화평한 음악이다. 자, 깊고 바르고 화평한 음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언급한 문장을 한번 문제로 만들어 본다면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황태중임남의 오음음계 평조로 되어 있고 제목이 백성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만든 음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밀락에 쓰인 악기들은 무엇이 있는가? 향피리, 대금해금, 검고, 가야금, 북, 장고, 아쟁, 소금 등이 주로 쓰인다. 자, 관, 현 합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악기, 검은고, 가야금 이게 나온 거고 우리가 현악기라 생각하는 아쟁, 해금은 국악에서는 현악기로 안 봅니다. 관악기로 봐요. 왜냐하면 길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구사하는 소리가 관악기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금과 아쟁은 관악기에 속한다. 그래서 현악기로 볼 수 있는 악기는 여기에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고와 가야금. 그 외에 관악기는 향피리, 대금, 해금, 아쟁인 거고 소금까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타악기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 타악기에서 장구는 무슨 장단으로 시작한다? 갈라치는 장단이 나오고 쌍편고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으세요. 여기 아래 공간 있죠? 6~4~4~6 쌍편고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6박일 때 원래 쌍을 쳐야 돼요. 처음에 6박일 때 쌍을 쳐야 되는데 쌍을 안 치고 무엇을 친다? 갈라치는 장단을 친다. 왜? 한 배의 빠르기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6~4~4~6에서 두 번째 4는 뭐로 된다? 편은 뭐다? 기덕이다. 그 다음 6~4~4~6에서 세 번째 4는 뭐다? 고다. 고는 무엇이다? 쿵이다. 6~4~4~6에서 마지막 6에서 요는 무엇이다? 덜어러다. 그래서 쌍편고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쌍편고요 이 한자를 선생님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요가 재작년인가 2년인가 3년 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황대태역 고중유임 이남무홍 다 한자를 외우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쌍, 편, 고, 요것도 다 한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다 블로그를 썼는데 보시면은 쌍은 둘쌍, 편은 채찍편, 고는 북고, 요는 흔들 요자 이렇게 됩니다. 여밀락에는 관현합주로 이루어진 곡 이외에도 역대 행악으로 많이 쓰인 여밀락만이 있고 자, 여밀락 만령해령의 용도는 뭐다? 행악이라고 아까 배웠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밀락 만에는 관현합주로 이루어진 곡 이외에도 역대 행악으로 많이 쓰인 여밀락만이 있고 여밀락령의 변주곡인 해령 등 모두 4종이 전한다. 넘어갈게요. 여밀락만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악기 편성도 여밀락과 달라 현악기인 가야금이나 검은고가 빠지는 한편 향피리도 당피리로 바꾸고 편종, 편경, 방향 등이 편성되는 점으로 모아 당악에 가까운 당악식의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여밀락의 악기 편성은 요거였어요. 향피리, 대금해금, 검은고, 가야금, 북, 장고, 아쟁, 소금. 여기서 어떻게 바뀐다? 당피리가 바뀌고 어떠한 악기가 추가된다? 편종, 편경, 방향이 편성이 됩니다. 자, 편종, 편경, 방향은 선생님들 악기를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다들 종 이렇게 치는 거예요. 실로폰처럼 치는 악기들인데 편종, 편경, 방향이 막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화려하고 복잡하게. 그렇기 때문에 강악이 향악에 비해 장식적이거나 화려하지 않고 리듬이 규칙적인 거예요. 네, 그 점을 이 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 악보는 세종실로 악보에 전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여밀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장사홍 국악총론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죠. 기출에도 나왔다는 문장이고 별표치고 기출에 나왔다.
형광펜 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민락은 본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해령에 대한 본래의 영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아명은 태평춘 지곡이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음악은 소가건보에 전하는 악보와 같으며 여민락만과 아울러 예전에는 행악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초장만 전해진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가건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소가건보에 실린 여민락령의 악보예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민락 령 파트 할 때 제가 이 악보를 넣어놨어요. 여민락 만령 해령의 청킹은 뭐였죠? 도라솔 도라레 솔도라파였죠. 여민락 만이 도라솔이고 여민락 령이 도라레가 나와야 되는데 도라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라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악보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지나면서 막 표기도 조금씩 다르고 장이도 올라가기도 하고 악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변조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교과서, 다양한 개론서, 다양한 강사 선생님들의 자료들을 보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다양성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개설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악기 편성은 여민락 만과 동일하고 여민락 령이 장단도 불규칙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해령이라는 곡은 본령 32마루 중 절반인 16마디 마루까지를 풀어서 변주한 곡이다. 다 배웠죠? 해령은 본령과 함께 행하게 쓰이던 음악이었고 연음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까 삼관왕 했었죠? 삼관왕보다 수제천, 동동, 해령. 삼관왕이 얻은 메달은 뭐다? 갈라치는 장단, 불규칙 장단, 연음형식. 이렇게 반복해주는 매니레듀.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는 본령과 함께 행악으로 쓰던 음악이다. 연음형식 음악이다. 넘어가서 주로 한 악절의 끄듬이 황, 임, 남, 청태. 자, 여러분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별표 치시고 형광펜 치시고 온갖 마크를 다 하세요. 황, 임, 남, 청태. 율명으로도 한자로 쓰시고요. 기억하시고 황, 임, 남, 청태로 한 악절의 끝 음이 끝날 때 당피리와 방향 등의 악기는 쉬고 대금, 해금, 당적 등의 연음의 가락을 연주한다. 자, 그 말인즉슨 이거에 해당되는 음악은 여민락일까요? 여민락 만령 해령일까요? 당피리와 방향이 나오니까 여민락 만령 해령의 얘기를 하는 거고 연음을 하는 것은 여민락과 여민락 만령 해령에서 뭐밖에 없어요? 해령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령에서 끄듬이 뭐로 끝날 때 황, 임, 남, 청태로 끝날 때 당피리와 방향 등의 악기는 쉬고 대금, 해금, 당적 등의 연음의 가락을 연주한다. 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쉰다? 당피리와 방향은 쉰다. 그리고 뭐가 연주한다? 대금, 해금, 당적이 연주한다.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게 피리적자라 가지고 당피리와 당적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국악 전공자들도 제가 쭉 들은 바로는 당피리와 당적이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피리와 당적은 다른 악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편성 악기들은 여민락 만이나 본령과 같다. 뭐가? 해령이 뭐다? 당피리 중심의 관악합주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민락의 네 종류인 여민락, 여민락 만령, 해령에 있어서 용비어천가의 가사를 썼던 점은 동일하나 지금은 전혀 다른 음악이 되었다. 같은 점이 뭐다? 용비어천가의 가사를 썼다. 아까 전에 제가 공통점으로 말씀드렸었죠. 여민락은 향악기들이 중심이 되지만 나머지 세 곡은 당악기들만의 합주인 점이 크게 다르다. 만인이 영인이 하는 음악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은 느리고 가락이 적은 것이고 영은 만보다 템포가 빠르고 가락이 많은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생각된다. 여기까지가 서한범의 국악 통론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개론서 송방송의 한국음악 통사의 여민락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의 향악기가 거의 그대로 조선 초기에 사용되었듯이 조선 초기 향악곡 대부분도 고려조에서 전승되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그 이제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고려조의 악기가 그대로 전승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종조에 창제된 신악 중 요거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여민락
보태평, 정대엽, 봉황음과 같은 새로운 향악곡이 고려의 향악곡에 첨부되었다. 세종조에 창제된 신악, 여밀락, 보태평, 정대엽, 봉황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보 정봉, 그 응답하라에 나오죠. 정봉이. 그래서 여보 정봉, 여보가 정봉입니다. 그래서 여밀락, 보태평, 정대엽, 봉황음. 네, 뭐 이렇게 4개가 픽스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4개 정도가 대표적인 세종조에 창제된 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향악 악공 취재를 위한 시험 공목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송방송의 한국음악통사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요거더라고요. 경국대전에 규정된 향악 악공 취재를 위한 시험 공목.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국립국악원 같은 게 이제 향악 악공 취재인 거고, 이 향악 악공 취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곡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곡이 아래와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 33곡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삼진작, 여밀락령, 여밀락만, 진작사기, 이상곡, 낙양춘, 오관산, 자하동, 동동, 보태평, 정대엽, 진찬악 풍한곡, 전인자, 후인자, 정동반곡, 봉황은 3기, 한림별곡, 황궁악, 치화평 3기, 유항곡, 북전, 만전춘, 취풍영, 정읍 2기, 정과정 3기, 헌선도, 금전악, 납시가, 유림가, 횡살문, 성수무광, 보호자 총 33곡입니다. 조선 전기 향악곡 나오는 고악보 말씀드릴게요. 세종실록 악보, 대학후보, 시용 향악보, 금합자보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 고악보에 전하는 향악곡과 경국대전의 향악곡을 비교 정리한 표가 있는데 다음 장에 수록해놨어요. 경국대전 향악곡은 내 고악보에 나오는 것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33곡이 내 고악보, 이렇게 세종실록악보, 대학후보, 시용향악보, 금합자보 여기에 나오는 것만을 제시하였다. 보시면은 이런 쭉 이 여러 악곡들이 이 경국대전, 세종실록, 대학후보, 시용향악보, 금합자보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싹 정리되어 있는 거고 악조명도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동그라미가 제일 많은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한번 볼게요. 시용 향악보가 가장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4곡. 시용 향악보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악곡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네, 그거 하나 아시면 돼요. 시용 향악보는 고려시대 악곡이 가장 많다. 네, 저도 항상 시용 향악보 하면은 고려시대 악곡 많았던 그거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또 전해진 악곡들이 이름들이 원초적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은 뭐 군마대왕, 귀호곡, 나래가, 이 나래가 귀신 쫓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뭔가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조금 무속적인 뉘앙스도 좀 많이 나고 무슨 뭐 대왕이니 그런 것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수제천 동동이야 오래전부터 전승되었던 거 다들 알고 있고 보호자도 있고요. 보호자. 대왕이 이렇게 많아요. 대왕, 무슨 뭐 서경별곡, 쌍화점도 유명하죠. 영산회상, 유구곡, 유림가, 자하동, 잡처용, 정석가, 정읍, 진작, 청산별곡, 취풍영, 치화평, 풍입송, 한림별곡, 횡살문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용 향악보가 조선 정기 원전에 나오는 향악 곡명 중에 가장 많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많은 곡이 대학 후보 진짜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게 경국대전이 정말 많은데 이 경국대전이랑 고악보가 사실 많이 안 배워요. 저도 뭐 노량진 여러 강사분들한테 배우면서 경국대전에 대해서 배운 적은 많이 없어요. 사실 세종실록, 대학후보, 시용향악보, 금합자본을 많이 배우는데 경국대전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평가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노량진을 벗어난 문제를 낼까, 그런 사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목표가 있거든요. 약간 사교육 매기는 그런 캔디 타령을 실기에 낸다든지 무슨 뭐 시조동창의를 낸다든지 학원에서 안 가르친 그런 거를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원 자료 물론 강사분들이 주는 거 딸딸 외워가지고 붙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원 자료도 열심히 하되 항상 다양하고 더 넓게 봐야 되는 그러한 좀 마인드를 추구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막 구석진 거를 깊이 외워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남들이 아는 거는 전부 다 알 만큼의 내공을 갖추고 학원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나만의 개론서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교육부라면, 내가 출제원이라면 어떠한 통수치는 문제들을 출제할까. 사실 진짜 통수치는 문제들 그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대해서도 조금 선생님들이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경국대전 관련된 괜찮은 자료가 있다 그럼 메일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감사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조에서 보면은 특이한 게 전이 평조와 우조가 사용되고 정석가가 평조와 계면조가 사용되고 요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면조 사용되는 것도 좀 볼까요? 내당이란 게 계면조가 사용되고 시용이 향악보에서만 등장해요. 그래서 요런 거 내당 같은 거 나오면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악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요거 내당 요 한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시용의 향악보에만 있는 건데 계면조인데 막 요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통수치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겁니다. 이게 진짜 모르면은 혼자 아는 갖고 있는 지식들로 막 짜깁기 하다가 빵점짜리 답 쓰고 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당 시형향학부에만 있고 계면조다 뭐 이런 거 알면 되시겠고, 계면조만 한번 살펴볼까요? 만전춘도 계면조다, 삼오곡 계면조다, 성황반 계면조다, 뭐 정석가 평조 계면조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방송 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밀락은 세종 때 복례이의 한국어로 창제되었다. 한문가사의 용비어천가 125장 중 수장, 2장, 3장, 4장, 졸장의 한문가사를 관현반주에 얹어 부른 곡이 여밀락이다. 경국대전에서 악곡 취재를 위한 시험 공목 중 아까 말한 내용이 또 언급되죠. 향악, 여밀락 만과 여밀락 령은 금합자보에서 나오는 여밀락과 같은 향악계통의 악곡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나온 여밀락 만령이 금합자보의 여밀락과 같은 계통으로 추정된다는 뜻이에요. 금합자보의 여밀락은 16세기만 해도 한문가사가 있던 성악곡이었다. 다음, 양란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밀락의 가사는 떨어져 없어졌고 기약화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쓰세요. 성악곡의 기약화. 조선 후기에 여밀락은 성악곡에서 기약화되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악곡인 여밀락도 영산회상의 경우처럼 기악곡화되는 변청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기악곡화된 향악 여밀락만은 궁중의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임금이 거동할 때 연주되었다. 조선 전기 향악곡은 대체로 고려의 향악곡을 전승한 것이고, 그 이외의 향악곡은 세종 때 창제된 복례이, 정대엽, 보태평이다. 비록 청산별곡, 서경별곡, 만전춘, 풍입송과 같은 고려가요가 악보로 전하지만 그 향악곡의 곡조는 현재 종묘제례악의 휴명, 융화, 혁전, 영광 같은 악곡에 살아 숨쉬고 있다. 조선전기 향악곡의 뿌리가 현행 영산회상, 여밀락, 가곡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향악곡의 음악사적 의의다. 넘어가서 복례이와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례이와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송방송의 한국음악통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깊게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심화 때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세종실록 권 140에서 145권까지의 전하는 복례이는 여러 악곡으로 구성된 방대한 모음곡이다. 복례이는 전진, 여치취, 후퇴 실부분으로 되어 있다. 아까 전에 청킹 따드렸죠. 복례이는 현행 정제 공연처럼 관현반주에 맞추어 노래와 춤을 공연하는 악가무의 종합 공연물 형태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 공연물 형태. 종합 공연물 형태라는 거는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요. 뮤지컬에서도 나오고요. 오페라에서도 나오고요. 판소리, 뭐 창극 요런 게 다, 판소리는 뺄게요. 창극 같은 거. 보통 창극, 뮤지컬, 오페라, 경극, 가부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례이도 같은 거죠. 그런 거랑.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랭이는 악가무의 공연물 형태이다.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슴에 품고 있자. 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 모두 용비어천가의 가사를 관현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성악곡.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건국에 관한 사적 내용을 읊은 125장의 긴 서사시입니다. 1, 2장은 용비어천가를 지은 연원을 담은 시, 3, 8장은 태조의 이성계의 조상에 대해 읊은 시, 9장부터 89장은 태조 이성계의 무공과 문덕을 서술한 것, 90장부터 109장은 태종의 치적을 읊은 시, 110장부터 125장까지는 후대 왕들에게 경계할 일을 열거. 용비어천가의 가사는 순한문과 국한문 두 가지가 있다. 한문시는 여민락의 가사, 국한문시는 치화평과 치풍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민락, 진구, 퇴구와 관련된 원문과 번역문도 같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여민락의 수장 1장이에요. 이게 머리 숫자니까 머리장, 수장, 머릿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치화평과 취풍영의 수장, 머릿말, 머리장 1장이라는 뜻이고,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이 보세요, 이거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육룡이 나르샤. 해설을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6용이 나시어 그 행동하신 일마다 모두 하늘의 복이므로 옛날 성인의 사적과 부절을 맞춘 것처럼 꼭 일치하시니. 진구호의 원문과 번역문, 여마 조종 덕성 공룡 제독기경 타능 성명 우 만사년 혁혁 소선 영원 탄차 유의수가. 돌아가신 조종님을 가만히 생각함에 지닌 덕이 성하옵고 쌓은 공적이 높습니다. 이제 바로 그 경사를 두터이 하시오매 크게 그 성명을 부응하려 하옵니다. 만년토록 세대가 내려가도 혁혁 하온 그 빛은 밝고 밝게 퍼지리니 영원히 그 덕에 감탄하여 마침내 시를 지어 노래 부를 뿐이외다. 선생님들 여기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지 몰라요. 일단 이 진구 요거 한자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첫 번째 4개 한자도 유심히 보시고요. 딴 건 몰라도 요거 나, 아자 요런 경우는 좀 알 수 있겠죠. 조자도 좀 알 수 있고 여마조종, 진구 그리고 그냥 찬양하는 내용이죠. 퇴고 보겠습니다. 원문과 번역. 원문 청고지후 성덕 난명 형제 가송 서기 상성 소관 기주 수공 걸성 만성화심 영하승평. 하늘같이 높으시고 땅같이 두터우신 성인의 그 덕을 말하기 어려움에 이것을 송시와 노래로 표현하여 주 무왕의 상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상과 당하에서 음악을 연주하니 그 풍류 소리마저 엄하고 화합니다. 만백성 진심으로 기뻐서 날뛰오니 오래도록 태평성대 열리옴을 축하하오. 관현악만으로 연주한 전인자와 후인자가 있고 여기에 노래로 부른 진구호와 퇴구호. 그러니까 전진여취치 후퇴할 때 전인자와 후인자는 기악곡이다. 요거 아셔야 되고, 진구호와 퇴구호는 가사가 있다. 진구호는 첫 번째 여마조종이로 시작하고 퇴구호는 첫 번째 청고지후로 시작한다. 관현반주에 맞추어 용비어천가의 한문가사를 노래한 여민락. 자, 여민락은 뭐다? 한문가사다. 곡한문가사는 뭐다? 치화평 취풍영이다. 이렇게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의 세 종류 악곡을 모아 악가무의 종합 공연물 형태로 구성한 게 뭐다? 복례의다. 세종이 창제한 향악꽃의 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사가 없는 것, 전진, 여취치, 후퇴 중에 전인자와 후인자가 가사가 없는 관현악곡이다. 가사가 있는 거, 진구호, 퇴구호,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민락은 한문이다, 한글이다, 한문가사다. 치화평, 취풍영은 뭐다? 한글 가사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말하면 뭐다? 국한문 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은 공통점은 뭐다? 용비어천가의 가사다. 악기 형태의 공통점은 뭐다? 관현반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악가무의 종합 공연물 형태다. 그게 뭐다?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을 합친 복랭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치화평, 취풍영, 여민락의 악보는 대학 후보와 금합자보에 전하고, 치화평과 취풍영의 악곡명은 경국대전 소재의 악공 취재를 위한 시험 공모. 자, 요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3번 반복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한국음악통사에 3번 언급이 돼가지고 3번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국대전 소재의 악공 취재를 위한 시험 공목에 나온다. 요거 아직 기출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결국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개론서나 어떠한 무슨 악기나 그런 거에 꽂혀서 막 그거를 막 엄청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퇴성에 꽂혀가지고 검은고 퇴성 나오고 막 가야금 퇴성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고, 또 어떤 해에는 가야금 전공자가 출제로 들어가서 가야금 문제만 엄청 낸 적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어떤 거에 꽂힐지 몰라요. 국립국악원에서 재현한 복레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 옷으로 춤을 추고 있고, 뒤에 보면 관현악주가 쫙 있어요. 보이시죠? 뒤에 이렇게 왕도 앉아있네요. 왕도 앉아있고. 국립국악원에서 재현한 복레이입니다, 이게. 국악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자료의 출처가 국립국악원이랑 몇 안 되는 남아있는 고학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들이 결국에는 한정적이거든요. 많기는 하지만 더 늘지는 않아요, 국악이. 그런데 서양음악은 워낙 넓다 보니까 유럽의 모든 국가의 국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악은 대한민국의 음악만 깊이 파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음악은 더 양산될 수가 없거든요. 뭐 진짜 땅 파서 막 새로운 유물을 발견하고 새로운 악보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서양 음악은 서양의 국가가 몇 개입니까? 서양이라는 그 단어 안에도 수많은 국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서양 음악이 나중에 되는 거고, 국악이 오히려 얘 여기서 냈네, 얘 여기서 냈네, 이런 게 딱딱 보입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국악이 오히려 더 괜찮구나. 아무튼 그렇게 되겠고, 요거는 또 이제 세종실록 악보에 나오는 여밀락보입니다. 그래서 다 봤던 것들이에요. 시험에 나왔던가 통론에 나왔던가. 그래서 사실 세종실록 악보가 나오면은 다 이거 보고 세종실록 악보구나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실록 악보는 어렵게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밀락만은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는 현행만에 전승되었고, 여밀락령은 현행 본령에 전승되었다. 이거 오타 났네요. 음악과 노래, 춤, 악가무의 종합 공연물 형태의 복레이라는 모음곡이 세종조에 처음으로 창제되므로 조선 정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복레이는 성종 때 몽금척, 수보록, 수명명, 근천정과 같은 새로운 정제를 창제할 때 본보기가 되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몽금척, 수보록, 수명명, 근천정. 몽수수근. 이수근 알죠? 이수근. 자, 수근, 수명명, 근천정. 몽수, 몽금척, 수보록, 몽수수근.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몽키수근이 아니라 몽수수근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언제? 누구 때? 성종 때 복레이가 성종 때 복레이가 몽금척, 수보록, 수명명, 근청정과 같은 새로운 정제를 창제할 때 본보기가 되었다. 다들 만들 때 레퍼런스를 삼았다, 이런 거죠. 요새 이제 프로듀서들이 말하는 레퍼런스, 참고할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좋은 자료를 참고했겠죠. 저도 이 국악 강의를 시작할 때 레퍼런스 잡은 교과서가 하나 있어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레퍼런스 잡은 교과서에서 스타트를 여밀락으로 하기 때문에 여밀락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전기 복레이 공연 때 연주된 악곡 중 일부인 여밀락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음악사적 의미가 크다. 500여 년 동안 긴 역사를 지닌 향악곡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전공 B 5번 문제였는데, 2016년도가 정말 어려운 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여밀락 계통 음악의 시대별 악보이다. 악보 가부터 라를 편찬된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악보 가와 다른 현행의 어떤 악곡인지 악곡명을 순서대로 쓰고, 순서대로 쓰니까 가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 근거를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그래가지고 가나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는, 자, 여러분 아까 봤지만 세종실록 악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된 거예요, 세종실록 악보가.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바로 직전에 본 악보가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방송 한국음악통사도 열심히 봐야 된다 하고 싶고, 아마 거기서 캡처해 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 똑같잖아요.
라는 금합자보예요. 금합자보. 이거 딱 포맷이 있거든요. 이거 금합자보이고요. 이거는 세종실록악보. 그리고 나는 삼죽궁보, 가는 이왕지가악보예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은 리듬이 규칙적이에요. 짧게 짧게 굉장히 뭔가 규칙이 보이잖아요. 규칙이 있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왕 좀 후기에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승평 만세 지곡 이래가지고 승평 정도는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평자 같은 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익혀져요. 승평 만세 지곡이니까 뭐다? 여밀락이다. 여밀락이고, 여밀락보다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 여밀락 많이 더 먼저 만들어졌다. 여밀락 많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뭐다? 다에 있는 세종실록 악보니까 일단 스타트는 다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만들어진 게 금합자보고, 나는 삼죽군보에 나오는 여밀락보입니다. 가는 여밀락이고요. 근데 가와 다를 쓰라고 했으니까 다는 여밀락 만이고 가는 여밀락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랑 나를 파악하는 게 문제인데, 라는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쌤들이면 아실 거예요. 이게 금합자보라는 거를 딱 봐도 여기 검은고에 합자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유현 사괴를 무명지로 내려쳐라. 형괴지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합자보인 걸 알 수 있고요. 합자보니까 이제 나가 삼죽군보인 거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그게 좀 어려서 요거 많이 틀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틀렸었고, 정답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요구하는 내용 먼저, 첫 번째 시대순을 배열해야 되고, 두 번째 가와나의 악공명을 말해야 되니까 악공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행인 게 고학보가 무슨 고학보인지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 양심은 있었던 거죠. 출제에. 세 번째, 판단 근거. 가 두 가지, 나 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게 또 은근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가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가가 뭘 말하지? 뭐 그렇게 됐을 거고. 가라를 시대순으로 배열하면 다라 나가고요. 일단 먼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금합자보가 안상이 만들었고 1572년에 만들었고, 삼죽군보는 1841년에 만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고학보 순서대로 정리된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왕지가 악보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다라 나가이다 이렇게 알면 되시겠고, 가와 다의 악공명은 여밀락 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가는 일행이 20정관으로 축소되어 선율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장구분이 있다는 점을 통해 최근의 여밀락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행이 20정관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선율이 규칙적인 리듬으로 진행된다. 요걸 한 가지로 묶은 거예요. 축소되어 선율이 규칙적인 리듬이다가 첫 번째 첫 번째 판단 근거고, 두 번째 판단 근거는 장구분이 있다 를 통해 최근 여밀락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 일행 32정관인 세종실록 악보라는 점이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장단이 불규칙하고 장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여밀락의 원형인 여밀락만임을 알 수 있다. 여밀락은 장이 있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 있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몇 박? 20박. 무슨 장단? 갈라치는 장단. 5장부터 7장까지는 몇 박? 10박. 급박되는 여밀락만은 장구분이 없죠. 자, 그래서 고학보가 필요한 이제 쌤들이 계시면은 제가 만든 유료 자료, 몇 안 되는 유료 자료 중에 고학보 퀴즐렛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구매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퀴즐렛을 보시면 이렇게 쫙 퀴즐렛이 한 24세트 정도 작년에 열심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첫 타자가 고학보고 많은 쌤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 퀴즐렛은 정말 좋은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치면은 고치는 대로 구매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 자료들이 업로드가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구글 문서가 아직은 좀 포맷이 이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타나 이런 거 수정하면은 바로바로 수정이 돼가지고 진짜 좋거든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써야 돼요, 진짜. 저도 사람인지라 만들면서 얼마든지 그 컨텐츠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정할 때 선생님들께 또 바로바로 AS가 되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퀴즐렛을 만들게 됐고요.
200문항이고 가격은 8,000원 정도 하는데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각 그런 것들에 대해 다 써놨고요. 뒤에 가면은 이렇게 악곡들도 다 캡처를 해놔서 하고, 선생님들이 여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면서 답을 한번 써보고 내용을 쭉 쓴 다음에 모르겠어요를 누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정답까지 다 한번 봤습니다. 정답까지 다 봤고, 고학보랑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 고학보 제가 만든 퀴즐렛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대장정의 여민락에 관한 모든 것 강의를 마쳤습니다. 쭉 보세요. 목차, 기본이론, 여러가지 개론서에 있는 악곡들, 심화이론 넘어가서 여민락에 관한 부수적인 내용, 뭐 진퍼리, 정제 등등 수많은 개론서에 포함된 여러가지 자료와 그림들 계속 무한반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관련된 것도 한번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는 여민락 악곡을 실어놨어요. 제가 이제 악곡들을 피아노로 쳐드릴 건데, 여기 여민락에는 막 대금보도 넣어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금보는 피아노로 안 치고요. 가장 선율의 주요 뼈대를 연주하는 여민락 피리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민락 피리 1장부터 7장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대금 7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로 친 거는 여민락 피리 1장부터 7장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민락 피리 연주 동영상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는 교과서 내용들을 실었는데, 이거는 딱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선생님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교육, 중학교 음악 등등의 교과서를 넣어봤습니다. 선생님들 또 컬러풀한 교과서 한번 보시면서 여민락 관련된 내용 한번 다지시고요. 네, 이렇게 여민락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료 컨텐츠, 유료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매니에듀였습니다. 감사합니다.